출산 당일 담당 의사가 갑자기 교체되었다는 소식을 듣는다. 힘겨운 진통을 하고 있는 중에 분만실에서 마스크를 쓴 의사의 눈빛이 낯익었다. 은추야?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지난날의 아픈 기억이 영화처럼 스쳐갔다. 그의 하얀 가운을 부여잡으며 주체할 수 없는 나의 감정이 폭포수처럼 밀려왔다. 그 의사는 나의 전 남편이었고 그는 순간 당황해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아침 햇살이 커튼 틈으로 번져 들어오고 따뜻해야 할 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집니다. 한은주는 전기포트 스위치를 올려놓고 물 끓는 소리를 들으며 창가에 섭니다. 베란다 밖 골목에는 빵집 셔터가 반쯤 올라가 있고 우유 배달차가 천천히 물결처럼 미끄러져 지나갑니다. 그녀는 손에 들린 머그잔을 두 손으로 감싸줍니다. 따뜻함이 전해지는데 마음은 식은 커피처럼 아무 맛도 나지 않습니다. 식탁 위 달력을 펼치면 파란 펜으로 동그라미 친 날짜들이 보입니다. 건강검진, 약 처방, 그리고 그 아래에는 작게 적힌 단어 하나. 정리. 그녀는 그 단어를 손끝으로 문질러 봅니다. 잉크가 번질 만큼 세게 누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지울 용기도 내지 못합니다. 정리라. 도대체 뭘 정리해야 한단 말인가. 그녀는 입안에서 속삭입니다. 조용히 창고방 문 앞에 섭니다. 손잡이를 잡는 순간 오래된 먼지 냄새가 코끝으로 밀려옵니다. 그 냄새가 그녀의 가슴 어딘가를 찌릅니다. 벽 한쪽에 상자 몇 개가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그중 맨 아래 상자는 테이프가 벌어져 반쯤 열려 있습니다. 한은주는 무릎을 굽혀 상자를 들어 올립니다. 상자 안쪽의 테이프 자국은 오래되어 누렇게 변했습니다. 손끝이 테이프 끝을 잡자 칙하는 소리와 함께 오래 묵은 접착제가 끊어집니다. 그녀는 무심히 웃으며 말합니다. 이놈의 테이프, 나보다 오래 버텼네. 상자 안에는 흑백의 사진 봉투가 몇 장 들어 있습니다. 봉투엔 날짜만 적혀 있습니다. 2000년 4월 17일. 한은주는 그 숫자 위를 천천히 따라 읽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본인조차 제대로 듣지 못합니다. 봉투를 열자 얇은 필름이 한 장 나옵니다. 형체가 흐릿하게 찍힌 사진 한 장이 따라옵니다. 그녀는 숨을 삼키며 사진을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천천히 뒤집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숨소리가 멎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볼펜으로 쓰인 글자 3개가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정민호. 그녀는 잠시 그 이름을 바라보다가 사진을 봉투 안으로 밀어넣습니다. 그 이름, 아직도 이렇게 또렷하네. 모간이 잠겨 말끝이 흐려집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봉투를 다시 접습니다. 손등 위로 햇살이 비치는데 색이 유난히 차갑습니다. 보자기를 덮고 상자 뚜껑을 덮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닿지 않습니다. 덮개가 반쯤 열린 채 묵직하게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거실로 돌아오면 커피는 이미 식어 있습니다. 한 모금 삼키며 휴대폰을 집어듭니다. 알림창에 초록색 글씨가 떠 있습니다. 외래 협진 정민호 산부인과. 그녀의 시선이 화면 위에서 멈춥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잠시 후 화면이 꺼지고 창문에 비친 그녀의 얼굴이 보입니다. 입술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버스 안. 한은주는 창가 자리에서 손수건을 손바닥 안에 쥐고 있습니다. 버스가 급정거하자 유리창 너머로 파란색 간판이 눈에 들어옵니다. 정민호 산부인과. 그녀의 손이 무릎 위에서 움찔합니다. 손수건이 바스락거리며 구겨집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이름 하나에 온몸이 얼어붙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작게 내뱉습니다. 이름 참.
올해도 가네. 병원 앞 정류장. 그녀는 발을 떼지 못하고 서 있습니다. 버스 문이 닫히려는 순간 재빨리 내립니다. 마스크를 올리고 코끝을 스치는 찬 공기를 깊게 들이마십니다. 괜찮아요. 일 때문이에요. 그냥 일. 자신에게 말하지만 그 말이 믿기지 않습니다. 병원 로비는 밝고 새하얗습니다. 유리병 너머로 아기 울음이 솜처럼 흩어집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이 환하게 웃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성함이요? 하는 주입니다. 목소리가 살짝 떨렸지만 직원은 눈치채지 못합니다. 잠시만요. 확인해 드릴게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양손을 꼭 맞잡습니다. 복도 끝 상담실 앞. 한은주는 의자에 앉아 시계를 봅니다. 초침이 일정하게 흘러가지만 마음속 시간은 멈춘 듯합니다. 커튼 너머로 흰 가운의 발소리가 들립니다. 규칙적인 걸음, 낮고 일정한 숨소리. 그녀의 손이 가볍게 떨립니다. 커튼이 살짝 흔들립니다. 잠시만요. 과장님 오십니다. 젊은 코디네이터가 밝게 말합니다. 문고리가 천천히 돌아갑니다. 그녀의 시선이 무릎 위에서 멈춥니다. 조용한 발소리가 가까워집니다. 발끝에서부터 공기가 달라집니다.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 사이로 어쩐지 낯익은 냄새가 섞여 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손끝으로 옷자락을 줍니다. 안녕하세요. 정민호입니다. 그 목소리가 공기 위를 스칩니다. 단 한 문장, 그러나 공기가 무너집니다. 한은주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뜹니다. 마스크 위로 드러난 남자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그는 서류를 넘기며 짧게 시선을 내립니다. 한은주는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협진 받으러 왔습니다. 짧은 침묵이 흐릅니다. 서로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작은 탁자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앉아 있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그의 펜촉이 종이를 긁는 소리만 들립니다. 창밖에서 구급차 사이렌이 짧게 울렸다가 사라집니다. 그 소리가 입안까지 스며듭니다. 건강은 괜찮으시죠? 그가 묻습니다. 그녀는 짧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네, 괜찮아요. 말끝이 흔들리지만 그는 고개만 끄덕입니다. 둘 사이의 공기가 묘하게 얇아집니다. 손끝만 움직여도 깨질 것 같은 투명한 공기. 그녀는 눈길을 창문 쪽으로 돌립니다. 환한 햇살이 커튼을 통과해 탁자 위로 내려앉습니다. 그 빛 속에서 그녀의 손등에 주름이 드러납니다. 그는 그 손을 바라보다 이내 시선을 내립니다. 의료기기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신생아의 울음, 병원 스피커의 안내음, 모든 소리가 한꺼번에 섞여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한은주는 아주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합니다. 오랜만이네요. 그의 펜이 멈춥니다. 짧은 숨소리가 공간을 가릅니다. 그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녀도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초침이 딸깍 소리를 냅니다. 그녀는 가방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그는 잠시 그녀의 손목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내립니다. 조심히 가세요. 그녀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입니다. 문을 나서며 손끝이 가볍게 떨립니다. 문이 닫히자 그녀는 깊게 숨을 내쉽니다. 숨이 긴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천천히 빠져나갑니다. 복도 끝 창문 너머로 햇살이 번집니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잠시 눈을 감습니다.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입니다. 이제 시작이네요. 그녀의 뒤에서 진료실 문이 천천히 닫힙니다. 그 작은 소리가 병원 복도에 잔잔히 퍼집니다. 누구도 듣지 못한 그 소리가 마치 오래된 상자의 덮개가 다시 열리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퇴근 무렵의 병원은 늘 바빴습니다. 복도마다 환자 보호자들의 발소리가 얇게 깔렸고 식당에서는 스테인리스 쟁반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한은주는 흰 가운 소매를 걷어붙이며
수술실 앞을 서성였습니다. 벽시계가 8시를 지나고 있었지요. 오늘 또 늦겠네. 그녀는 핸드폰을 바라보다 화면 속 남편이라는 이름을 한참 보고만 있습니다. 걸어볼까 하다가 결국 통화를 누르지 않습니다. 대신 가방을 들고 병원 뒤편 주차장으로 걸어 나섭니다. 주차장 구석에 검은 세단 한 대가 서 있습니다. 운전석 안쪽에서 전화 통화 중인 남자가 보입니다. 그는 짙은 네이비색 셔츠에 하얀 가운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정민우였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전화를 끊은 민우가 창문을 내리고 말합니다. 퇴근했어? 응, 이제 나와. 저녁은? 괜찮아요. 피곤해서 그냥 들어가려고요. 민우는 짧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시선은 이미 핸들 쪽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라디오에서 낮은 음악이 흘러나오고 그녀는 손에 든 서류 봉투를 가만히 무릎 위에 올려둡니다. 서류 안에는 신혼 때 함께 그린 집 도면이 들어 있었습니다. 도면 위엔 수정 테이프 자국이 군데군데 남아 있었지요. 그녀는 그 종이를 보며 조심스레 말을 꺼냅니다. 우리 예전처럼 주말에 나가볼까 해요. 민호가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묻습니다. 주말에 학회 있잖아. 다음 주엔요? 그때도 회진 잡혀 있어. 짧은 대화가 끝나고 차 안 공기가 묘하게 굳어집니다. 신호등이 바뀌는 순간 민호는 브레이크에서 발을 뗍니다. 그녀는 창밖의 불빛을 보며 낮게 웃습니다. 이상하네요. 우리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이렇게 힘드네요. 그 말에 민호는 짧게 숨을 내쉽니다. 요즘 환자들이 많아서 그래. 피곤해. 알아요. 근데 은주야, 제발 좀 이해해줘. 그는 말을 끊고 창문 쪽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신 입술을 세게 깨물 뿐입니다. 차가 골목으로 들어서며 바퀴가 턱을 넘습니다. 그 충격에 그녀의 손에서 서류 봉투가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민호가 잠깐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운전대를 잡습니다. 또 그거 들고 다녀? 그냥 버리기 싫어서요. 그런 거 붙잡고 있지 마. 이제 그럴 때 아니잖아. 그녀는 봉투를 주워 무릎 위에 올려놓습니다. 손끝이 봉투 가장자리를 꽉 누릅니다. 그럴 때가 아니라면 우린 언제쯤 괜찮을까요?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창밖으로 바람이 스칩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이 깊었습니다. 거실 조명은 희미하게 켜져 있고 식탁 위에는 덮개를 씌운 반찬 그릇이 놓여 있습니다. 그녀는 신발을 벗으며 중얼거립니다. 당신 저녁은 식었어요. 민호는 대답 대신 가운을 벗어 의자에 걸어둡니다. 그리고 냉장고 문을 열어 물 한 잔을 따릅니다. 당신은 안 먹었어? 입맛이 없네요. 그럼 자. 그녀는 웃는 대신 고개만 끄덕입니다. 거실 시계 초침이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그녀는 싱크대에 그릇을 씻으며 말없이 물줄기를 바라봅니다. 손끝이 불어오르고 물이 손등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거실에서 민호의 발소리가 멈춥니다. 당신, 오늘은 방 따로 쓸게. 그녀는 그 말에 잠시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그릇을 씻습니다. 물소리가 더 커집니다. 밤이 깊어도 잠은 오지 않습니다. 한은주는 침대 머리맡에서 불을 끕니다. 옆방 문 너머로 낮은 숨소리가 들립니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빛이 벽에 얇은 선을 그립니다. 그녀는 그 빛을 바라보다 작게 속삭입니다. 당신은 참 멀리 있네요. 다음 날 아침 거실 테이블 위에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습니다. 병원 스케줄표 그리고 그 아래 작은 메모. 저녁 회식 있음. 늦음. 그녀는 메모를 접어 냉장고 자석 밑에 붙입니다. 그리고 말없이 커피를 끓입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길. 출근 시간의 도로는 느리게 흘러갑니다. 그녀는 버스 안창문에 얼굴을 기댑니다.
창밖에는 남편이 일하는 병원의 간판이 보입니다. 정민호 산부인과 그녀는 눈을 감습니다. 눈꺼풀 아래로 미세한 떨림이 느껴집니다. 퇴근길, 병원 엘리베이터 안. 한은주는 환자 차트를 들고 층수를 누릅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전 누군가 손을 넣어 문을 잡습니다. 정민호입니다. 그는 피곤한 얼굴로 들어와서 벽에 기대 서 있습니다. 오늘도 늦네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응, 응급수술이 있었어. 밥은요? 아직? 같이 먹을까요? 피곤해서 그냥 집에 가야겠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문이 열립니다. 민호는 먼저 나갑니다. 한은주는 문 앞에 한참 서 있다가 천천히 나옵니다. 퇴근 후 집 앞 골목길. 비가 가늘게 내립니다. 그녀는 우산을 펴려다 멈춥니다. 맞은편 병원 입구에 남편의 차가 보입니다. 운전석 옆에는 젊은 여의사 한 명이 서 있습니다. 둘은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호의 어깨 위로 빗방울이 떨어집니다. 그는 그 빛을 피하지 않습니다. 한은주는 골목 입구에서 그 장면을 지켜봅니다. 손에 든 우산이 약간 기울어집니다. 비가 어깨 위로 떨어집니다. 집으로 돌아와 현관불을 켜면 공기가 비에 젖은 듯 무겁습니다. 그녀는 젖은 옷을 걸고 거실 소파에 앉습니다. 한참을 앉아 있다가 봉투 속 도면을 꺼냅니다. 종이가 손끝에서 바스락 소리를 냅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도면의 한 모서리를 접습니다. 거기에 연필로 작은 글씨가 쓰여 있습니다. 우리 집 완성. 그녀는 그 문장을 바라보다 연필을 들어 그 위를 조용히 긋습니다. 새벽이 다가옵니다. 창문 밖에서 빗소리가 점점 잦아듭니다. 그녀는 이불을 덮으며 눈을 감습니다. 그 순간 옆방 문이 살짝 열리는 소리가 납니다. 하지만 발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녀는 눈을 뜨지 않습니다. 대신 속으로만 중얼거립니다. 괜찮아요. 익숙해졌으니까요. 이불 끝이 미세하게 흔들립니다. 그 흔들림 속에서 부부의 숨소리는 서로 닿지 못한 채 엇갈립니다. 그리고 그 사이 보이지 않는 균열이 아주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 끝 창문이 서서히 밝아옵니다. 하얀 빛이 바닥의 타일을 따라 길게 뻗습니다. 한은주는 야간 근무를 마치고 탈의실 문을 닫습니다. 손목의 시계를 보면 오전 9시를 조금 넘겼습니다. 선배, 오늘도 당직이세요? 옆자리 간호사가 웃으며 묻습니다. 아니요, 오늘은 그냥 집에 좀 있으려고요. 푹 쉬세요. 요즘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여요. 그녀는 억지로 웃으며 손을 흔듭니다. 병원 문을 나서자 차가운 공기가 코끝을 스칩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던 그녀는 잠시 어지럼증에 걸려 벽에 손을 짚습니다. 왜 이러지? 심장이 빠르게 뛰고 어깨가 천천히 내려앉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괜찮냐 묻지만 그녀는 손사래를 치며 괜찮다고 말합니다. 버스 대신 택시를 잡아 타고 근처 내과로 향합니다. 의사는 검진표를 살피더니 잠시 안경을 고쳤습니다. 요즘 많이 피곤하셨죠? 네, 근무가 좀 많았어요. 어지럼이나 구역질은요? 조금 있었어요. 피로 탓인가 했죠.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차트를 덮습니다. 은주 씨, 축하드려야겠네요. 네, 임신이십니다. 그녀는 눈을 깜빡입니다. 숨소리가 한 박자 늦게 나옵니다. 잘못 보신 거 아니죠? 아닙니다. 한두 달 정도 됐어요. 건강은 괜찮은데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의사는 미소를 짓지만 한은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진료실 문을 나서며 손에 쥔 차트가 미세하게 흔들립니다. 복도 끝까지 걸어가던 발걸음이 점점 느려집니다. 유리문 너머로 산부인과 간판이 보입니다. 그 간판 속 이름이 눈에 들어옵니다.
정민호. 그녀의 입술이 굳게 다물립니다. 밖으로 나와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종이 위 이름이 겹쳐집니다. 버스가 지나가고 먼지가 일어납니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고릅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 찍은 지 한 달. 머릿속이 텅 비어갑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창문이 닫혀 있고 거실엔 싸늘한 공기만 떠 있습니다. 그녀는 벗어둔 가방에서 초음파 사진을 꺼냅니다. 작은 점 하나가 흑백 화면 속에 박혀 있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그 점을 따라 그립니다. 눈물이 떨어질 듯 말 듯 고여 있습니다. 잠시 후 전화벨이 울립니다. 발신자 이름이 화면에 떠 있습니다. 정민호. 그녀는 전화기를 쥔 채 눌러야 할 번호 위에서 손가락을 멈춥니다. 벨소리가 멎고 휴대폰 불빛이 꺼집니다. 조용히 바닥에 내려둔 전화기 옆으로 그녀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집니다. 그날 밤 거실 불빛이 꺼진 뒤에도 그녀는 앉아 있습니다. 탁자 위에는 초음파 사진 한 장과 메모지가 놓여 있습니다. 새 이름, 새 주소. 그녀는 메모를 바라보다가 펜을 듭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이름 한 줄을 적습니다. 한미정. 며칠 뒤 병원에 사직서를 냅니다. 인사팀 직원이 놀란 얼굴로 묻습니다. 갑자기 왜요? 좋은 기회인데. 몸이 좀 안 좋아서요. 당분간 쉬려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하지만 손끝은 서류를 꼭 쥐고 있습니다. 직원이 사직서를 받으며 고개를 숙입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병원 문을 나서는 순간 그녀는 한번 뒤돌아봅니다. 건물 유리창에 햇빛이 반사되어 번쩍거립니다. 그 빛 속에 남편의 이름이 희미하게 비칩니다. 그녀는 시선을 떨굽니다. 며칠 뒤 그녀는 고향 근처의 작은 조산원을 찾아갑니다. 도심보다 공기가 부드럽고 냄새가 달랐습니다. 젊은 조산사가 문을 열며 미소 짓습니다. 처음 오셨죠? 네. 좀 조용한 데서 지내고 싶어요. 걱정 마세요. 여긴 다들 가족처럼 지내요. 한은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변을 둘러봅니다. 방 하나, 부엌, 좁은 복도, 그리고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밭. 방 안에 앉아 초음파 사진을 다시 꺼냅니다. 사진 속 점 하나를 손바닥에 언뜻 바라보다가 작은 미소를 짓습니다. 수아야. 그녀의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엄마가 내 옆에 있을게. 세상이 뭐라 해도. 창문 너머로 오후 햇살이 흘러들고 먼지가 공중에 떠오릅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배를 살짝 쓰다듬습니다. 눈을 감은 채 한참을 그대로 있습니다. 세상이 멈춘 듯 고요한 방 안에서 한은주의 숨소리가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이어집니다. 그녀는 앉은 자리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킵니다. 문 밖으로 나가기 전 다시 한번 메모지를 꺼내봅니다. 한미정. 새 이름이 낯설지만 그 낯설미 유일한 피난처 같았습니다. 조산원 문을 닫는 순간 바람이 들썩이며 커튼이 흔들립니다. 그녀는 그 커튼을 잠시 바라보다가 고개를 듭니다. 멀리서 아이 울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옵니다. 그 소리에 그녀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떨립니다. 그녀는 조용히 손을 배 위에 얹습니다. 괜찮아요. 엄마는 괜찮아요. 그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창문 밖으로 바람이 멈추고 햇살이 부드럽게 방 안으로 스며듭니다. 그녀의 그림자가 벽을 따라 길게 번집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 속에서 한 여자가 세상의 눈을 피해 새로운 생명을 품고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던 새벽이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바람이 새어 들어오고 하얀 커튼이 바닥을 스쳤습니다. 한은주는 침대 모서리를 붙잡고 몸을 구부렸습니다. 진통이 한번 밀려올 때마다 숨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탁자 위에는 미리 챙겨둔 가방과 초음파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직 시간이 좀 있어요.
호흡부터 맞춰요. 조산사가 부드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얼굴은 이미 창백했습니다. 진통이 짧은 간격으로 이어졌습니다. 땀방울이 이마를 타고 떨어지고 손끝이 시트 위를 움켜집니다. 조산사님, 혹시 담당 선생님은 오셨나요? 아, 오늘 교대가 있었어요. 갑자기 응급 상황이 생겨서 다른 분이 대신 오신대요. 다른 분이요? 그녀는 헐떡이며 묻습니다. 네, 오늘은 근처 병원에서 파견 오신 산부인과 의사님이 직접 도와주신대요. 운 좋으신 거예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인 걸음, 낮은 숨소리, 그리고 익숙한 향. 그녀는 눈을 질끈 감습니다. 조산사가 급히 문을 열고 인사합니다. 선생님, 환자 상태가 많이 진행됐습니다. 네, 바로 보죠. 남자의 목소리가 공기 위를 스칩니다. 한은주의 손이 순간 허공을 움찔합니다. 그 목소리. 그녀는 미세하게 눈을 뜨고 마스크 너머로 들어오는 그림자를 봅니다. 조명이 번쩍이며 수술등이 켜집니다. 흰 가운, 장갑 낀 손, 그리고 눈빛 하나. 은주? 그의 목소리가 낮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대신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돌립니다. 조산사가 상황을 설명하지만 두 사람의 시선은 이미 서로에게 닿아 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호흡 맞추세요, 깊게. 은주 씨, 저 보세요. 그는 의사로서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단단히 굳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눈가에 맺힌 땀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을 닦지도 못한 채 손끝으로 시트를 움켜집니다. 힘주세요. 금방이에요. 선생님 괜찮으시겠어요? 조산사가 조심스레 묻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괜찮아요. 끝까지 합니다. 분만실의 공기가 팽팽해집니다. 한은주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입술이 떨렸습니다. 조금만 더요. 네, 좋아요. 지금이에요. 그녀가 온몸을 밀어내듯 힘을 주는 순간 울음소리 하나가 공기를 찢습니다. 작고 날카로운 울음, 그러나 그 소리는 방 안의 모든 사람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민호는 장갑 낀 손으로 아이를 들어 올립니다. 작은 몸이 떨리고 울음이 다시 터집니다. 그는 숨을 고르며 아기를 안아들고 조산사에게 건넵니다. 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건강합니다. 아주 잘 태어났어요. 그는 겨우 그 말을 내뱉습니다. 조산사가 아기를 닫고 담요로 감쌉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아이 쪽을 봅니다. 눈물이 흐르려다 멈추고 숨소리만 고르지 못한 채 입술이 흔들립니다. 민호는 그 얼굴을 본 채로 잠시 말이 없습니다. 은주야. 그는 조용히 이름을 부르지만 그녀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아기의 울음이 점점 작아지고 분만실의 소음이 다시 돌아옵니다. 기계음, 천조각 부딪히는 소리, 발소리. 조산사가 아기를 그녀에게 건넵니다. 그녀는 두 팔을 떨며 아이를 받아듭니다. 눈을 마주치는 순간 온 세상이 멈춘 듯 조용해집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리고 아이의 울음이 그 사이를 채웁니다. 민호는 잠시 자리를 지키다가 손끝으로 수술 장갑을 벗습니다. 장갑이 벗겨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그는 등을 돌리려다 멈춥니다.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이 아이 기록엔 제 이름 말고 한미정으로 해주세요. 그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대답합니다. 그렇게 하죠. 그녀는 눈을 감고 아이의 손가락을 살짝 쥡니다. 민호는 가운을 벗지 않은 채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은주야, 괜찮겠어? 이제 괜찮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문이 닫히고 조산사가 조용히 뒷정리를 시작합니다. 침대 위에 하얀 시트가 구겨져 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품에 안은 채 고개를 숙입니다.
눈물이 방울처럼 떨어져 담요에 스며듭니다. 그녀는 아주 천천히 속삭입니다. 엄마가 지켜줄게. 민호는 문 밖 복도에 한참 서 있습니다. 양손이 공중에서 떨립니다. 조산원이 다시 고요해질 때까지 그는 발을 떼지 못합니다. 복도 끝 유리창 너머로 새벽빛이 번집니다. 그 빛 속에서 한 남자는 멈춰 서 있고 한 여자는 새로운 생명을 품은 채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밖의 빗소리가 점점 멎어갑니다. 새벽이 흰빛으로 퍼질 때 분만실 안의 공기는 아직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그 온기 속에서 아무도 몰랐던 인연 하나가 아주 조용히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조산원 마당에 얇은 안개가 깔려 있었고 나뭇가지 끝에서는 빗방울이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한은주는 흰 이불에 쌓인 아이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숨결이 고르고 작았습니다. 그녀는 이불 끝을 살짝 접으며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퇴원은 오늘이신 거죠? 조산사가 물었습니다. 네, 조금 이따 나갈게요. 조산사는 미소를 지으며 방을 정리했습니다. 기록은 한미정으로 남겼어요. 출산 경위도 간단하게 적었고요. 감사해요. 그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손끝으로 아이의 볼을 스쳤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조산원이 조용했습니다. 멀리서 닭 우는 소리가 들렸고 병실 시계의 초침만 작게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침대 옆 탁자에 있던 봉투 하나를 꺼내 조산사에게 내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무사히 나았어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몸조리 잘하세요. 조산사는 봉투를 받으며 손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도시로 돌아가실 건가요? 아니요, 다른 데로 갈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밖으로 나가는 복도 끝에서 그녀는 한번 뒤돌아봤습니다. 침대 위 하얀 이불, 벽에 걸린 시계, 닫히지 않은 창문.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그 안의 공기만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는 걸어서 10분 남짓이었습니다. 아이를 안은 품이 무겁지 않았지만 팔 안쪽에는 미세한 떨림이 남았습니다. 버스가 도착하자 운전기사가 말했습니다. 조심하세요. 아기 있으시네요. 네. 그녀는 조심스레 올라탔습니다. 창가 쪽 좌석에 앉자 햇살이 유리 너머로 스며듭니다. 그녀는 아이 얼굴에 손바닥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버스가 천천히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창밖으로 들판과 하얀 벽의 조산원이 멀어졌습니다. 그녀는 창문에 얼굴을 기대며 속삭였습니다. 이제부터 엄마랑 둘이야. 괜찮지? 아이는 눈을 감은 채 고요했습니다. 그녀는 살짝 웃습니다. 도시 외곽에 도착했을 때 오후 햇살이 건물 벽에 비쳤습니다. 그녀는 낯선 동네의 작은 하숙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2층 계단을 오르며 아이가 깰까봐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방 안에는 커튼이 반쯤 내려와 있고 작은 냉장고와 싱크대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담요와 분유통을 꺼내 하나씩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기가 작게 숨을 고르며 몸을 움직입니다. 그녀는 그 작은 손을 쥐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약속할게. 아무도 너 다치게 안 해. 며칠 후 조산원의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 이름은 없었습니다. 덕분에 아이 잘 낳았습니다.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조산사는 한참 그 편지를 바라봤습니다. 봉투 안에는 5만 원권 몇 장과 함께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은 여자의 옆모습, 창가에 스치는 빛. 조산사는 천천히 사진을 뒤집었습니다. 2000.4, 17, 한미정. 한편 정민호는 병원에서 분만 기록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데스크 위에는 이름이 익숙하지 않은 환자명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한미정, 여아 출산, 모자 건강. 그는 눈썹을 찌푸리며 기록지를 넘겼습니다. 이분 낯선데? 간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조산원에서 이송된 환자였어요. 응급이라 신원 확인이 제대로 안 됐죠. 그래요.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서리를 덮고 그날의 분만실을 떠올렸습니다. 조명이 밝았고 울음소리가 뚜렷했습니다. 은주. 그는 낮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민호는 그날 이후 몇 번이고 조산원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이미 퇴원하셨습니다. 라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그는 손에 쥔 전화기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새벽빛이 희미하게 번졌습니다. 그는 한 손으로 이마를 문지르며 중얼거렸습니다. 한미정 왜 그 이름이? 그의 말끝이 바람처럼 흩어졌습니다. 한은주는 도시의 낯선 하숙방에서 아이를 재우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커튼 틈 사이로 들어와 방 안벽에 비쳤습니다. 그녀는 벽에 비친 그림자를 보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민호 씨, 미안해요. 하지만 이제 우리 둘이에요. 그녀는 아이를 품에 안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손끝이 아이의 머리카락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밤 공기가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이불을 더 덮으며 아이를 품에 꼭 끌어안습니다. 바깥에서 버스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가 멀어질수록 방 안은 더 고요해졌습니다. 그녀는 그 고요 속에서 다시 한번 속삭였습니다. 잘 자, 수아야. 엄마가 곁에 있을게. 그 말 뒤로 숨소리가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밤, 어디선가 분만 기록 한 장이 덮이는 소리와 누군가의 기억 속 문 하나가 살짝 닫히는 소리가 겹쳤습니다. 세상은 아무 일도 없던 듯 돌아갔지만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의 시간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봄비가 내리던 오후였습니다. 병원 로비 유리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일정한 리듬을 만들었습니다. 간호사들이 우산을 털며 들어왔고 복도는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발소리로 채워졌습니다. 그 틈을 비집고 한은주가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하얀 마스크를 쓴 얼굴에 시간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검은 비닐봉지 하나가 들려 있었고 봉지 안에서는 포장된 도시락 냄새가 희미하게 새어나왔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점심 여기서 드세요? 동료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응, 그냥 이 안에서 해결하려고요. 비 와서 더 적적하죠? 커피라도 가져올까요? 괜찮아요. 그냥 따뜻한 물 있으면 돼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자 복도 끝 방송이 울렸습니다. 산부인과 신규 부임 과장님 오셨습니다. 전체 회의는 오후 2시. 그녀는 무심히 듣는 듯 했지만 손끝이 순간 멈췄습니다. 서류를 정리하던 손이 멈추자 종이 한 장이 떨어져 나와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그녀는 허리를 굽혀 종이를 주었습니다. 그 순간 창문 밖 하얀 비가 더 세차게 내렸습니다. 회의실 문 앞에서 젊은 간호사들이 속닥거렸습니다. 이번에 오신 과장님 꽤 유명하시대요. 학회 논문도 내셨다던데요. 예전에도 여기 근무하셨었나 봐요. 이름이 뭐였지? 정민호 과장님? 그 이름이 입에서 흘러나온 순간 한은주의 발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문이 열리고 회의실 안으로 흰 가운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나이보다 젊어 보였고 얼굴에는 깊은 피로와 단단한 고요가 함께 얹혀 있었습니다. 한은주는 말없이 그 모습을 바라보다 종이 뭉치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지만 손끝이 종이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내 자리를 떠나려 했지만 문틈으로 새어나온 목소리가 발을 붙잡았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이 병원에서 근무하게 된 정민호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단단했습니다.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변하지 않는 음색. 그녀의 손끝에서 클립이 미세하게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부딪히는 금속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저녁이 되어 퇴근 준비를 하던 그녀는 도시락통을 정리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그치고 하늘이 희미하게 갰습니다. 그녀는 무심히 가방을 매려다 병원 공지판에 붙은 안내문을 봅니다. 정민호 과장 진료 일정 월, 수, 금 오전 외래, 오후 분만실. 그녀의 시선이 일정표 위에 잠시 멈춥니다. 눈빛이 깊게 잠겨갑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 그녀는 창가에 앉아 멍하니 밖을 봅니다. 도시의 불빛이 젖은 도로 위에서 흔들립니다. 버스가 신호에 멈췄을 때 간판 하나가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정민호 산부인과. 10수년 전 그녀가 버스 안에서 마주했던 그 간판과 같은 색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창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며칠 후 오후 근무 시간, 한은주는 병동 정리를 마치고 복도 끝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젊은 간호사가 급히 나왔습니다. 선생님, 과장님 찾으세요. 나요? 네. 산부인과 회의실로 오시래요. 그녀는 잠시 멈추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무슨 일이라던가요? 기록 협조건이래요. 그래요, 곧 갈게요. 복도 끝 문 앞에 섰을 때 숨이 미묘하게 빨라졌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나오고 심장이 느리게 고동쳤습니다. 그녀는 노크를 하려다 멈췄습니다. 문 안에서 누군가의 낮은 음성이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자 그가 책상 너머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민호는 차트를 보고 있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순간 마주쳤습니다. 공기가 잠시 멎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기록 협조 요청하셨다고 해서요. 아, 네. 잠시만요. 그는 서류를 받으며 그녀의 손끝을 스쳤습니다. 둘 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민호는 차트를 넘기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기록, 예전 조산원 관련이라 익숙하더군요. 그녀는 숨을 고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오래된 곳이라.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그 기록들 아직 남아있더군요. 네. 짧은 대화였지만 단어 하나하나가 묘하게 공기를 흔들었습니다. 민호는 서류를 덮고 잠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은주 씨, 잘 지냈어요? 그녀는 고개를 살짝 들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과장님. 그는 잠시 말을 잃은 듯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이름이 바뀌었네요. 세월이 흘렀으니까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계절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매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가봐야겠어요. 근무 시간이 다 돼서요. 은주 씨. 그가 부르자 그녀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지만 어딘가 미묘하게 떨렸습니다. 건강하세요. 그녀는 짧게 미소를 짓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과장님도요. 문을 닫고 나서도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한은주는 잠시 그 자리에서 서 있었습니다. 복도 끝 창문으로 저녁 햇살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빛이 바닥을 따라 길게 번지고 그 위에 그녀의 그림자가 겹쳐졌습니다. 손끝에 남은 온기가 천천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정말 다시 시작이네요. 그리고 그녀의 발끝이 한 걸음 앞으로 움직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아이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퍼졌습니다. 그 울음은 오래전의 기억을 스치듯 그녀의 발걸음을 따라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오전 회진이 끝난 병동은 잠시 고요했습니다. 모니터에서 들려오는 심박음이 일정하게 이어졌고 복도 끝 커튼 사이로 햇살이 흘러들었습니다.
한은주는 차트를 정리하며 숨을 고르듯 서 있었습니다. 작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때 행정팀 직원이 복도를 걸어왔습니다. 한 선생님, 산부인과에서 기록 확인 요청 들어왔어요. 이름이 같아서 혼동됐나 봐요. 이름이요? 네, 환자명 한은주. 생년월일이 비슷하대요. 과장님이 직접 확인하신다고 하네요. 그녀는 잠시 종이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가보죠. 산부인과 사무실 문 앞에 서자 손끝이 미묘하게 떨렸습니다. 손잡이에 닿기 전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낮고 차분한 톤, 그러나 듣는 순간 온몸이 굳는 그 음색. 기록은 여기 있습니다. 한은주, 1967년생. 혈액형 B형. 맞습니까? 그건 오래된 기록일 거예요. 병원 시스템 오류 같아요. 다른 직원의 대답이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문틈 사이로 서류를 들고 있던 남자의 옆 얼굴을 봅니다. 조명이 반사된 흰 가운, 굳게 담은 입술. 그녀는 뒤돌아서려 했습니다. 그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선생님? 오셨네요. 젊은 간호사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정민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둘의 시선이 맞닿는데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방 안, 누군가 펜을 떨어뜨린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그녀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기록 확인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는 손에 쥔 서류를 내려놓으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네, 예전 환자 기록이 시스템에 남아 있어서요. 확인하려고요. 그녀는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건 아마 오류일 거예요. 오래전 다른 사람 기록이랑 섞였나 봐요. 그래요. 짧은 대답. 하지만 그 말 끝에는 묘한 울림이 남았습니다. 그는 서류를 뒤적이다가 한 장의 문서를 꺼냈습니다. 이거요. 2000년 4월 17일 조산원 연계 출산 기록. 산모명 한미정. 그녀의 시선이 순간 그 종이에 머물렀습니다.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기록 이상하죠? 혈액형이 제 기억 속 누군가와 같아서. 그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공기 속에 오래된 냄새가 섞였습니다. 그만 말씀하시죠, 과장님. 은주 씨. 그녀는 그대로 굳어섰습니다. 이름 하나가 공기를 찢었습니다. 민호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날 당신이었죠? 그녀는 대답 대신 눈을 감았습니다. 숨이 어깨를 따라 길게 떨어졌습니다. 그날 내가 아이를 받아냈죠. 그의 목소리가 낮고 단단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눈빛이 고여 있다가 부서졌습니다. 이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럼에도 알아야 했어요. 왜요? 내가 그날 무엇을 잃었는지 알아야 하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책상 위 서류들이 바람 한 줄기에도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서류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기록지 맨 아래 작게 적힌 서명. 집도 정민호. 그녀의 손이 서류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한 발 다가섰습니다. 은주 씨, 왜 아무 말 안 했어요? 말해서 뭐가 달라졌겠어요. 내가 있었잖아요. 그땐 당신이 없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아주 작게 그러나 명확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밖에서 간호사가 서류를 찾으러 들어오며 머뭇거렸습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그녀는 서둘러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제가 나갈게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문을 닫자 그가 짧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아이는 잘 있나요? 그녀는 문 밖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손잡이 위에 올린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그 아이 잘 자랐어요. 그 말이 공기 속에서 흩어지자 그녀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복도는 길고 조용했습니다. 창문 밖에서는
봄비가 다시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창가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흐릿한 하늘, 그 아래 병원 마당에 벚나무 몇 그루, 비에 젖은 꽃잎이 하나, 둘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장면을 바라보다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다 들켰네요. 그녀의 뒤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민호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거리 하나.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주 씨, 그날 이후로 단 하루도 잊은 적 없어요. 그녀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잊으려고 했을 땐요? 그땐 더 생각났어요. 비가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유리창에 남은 물방울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한 걸음 물러서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 이제 그냥 이 일로만 만나죠. 일로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손끝으로 자신의 서리를 접으며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돌아서 걸어갔습니다. 복도 끝 문을 나서며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어깨 위로 늦은 오후의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그 빛이 병원 타일에 반사되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느렸습니다. 그림자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있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말하지 못한 세월이 고요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늦은 밤 병원 기록실에는 불빛이 하나만 켜져 있었습니다. 정민호가 서류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기록지가 손끝에서 바스락거렸습니다. 2000년 4월 17일 산모 한미정. 여아 출산. 집도 정민호. 그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눈을 가늘게 좁혔습니다. 모든 글씨가 익숙했습니다. 숫자의 모양까지도. 한미정. 그는 입술로 그 이름을 뱉으며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손등 위로 커피가 식어가고 시계 초침이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컴퓨터 화면을 켜고 환자 조회란에 한은주를 입력했습니다. 혈액형, 생년월일, 주소, 기록 이력. 창 위의 숫자와 서류 속 기록이 완벽하게 겹쳤습니다. 그의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그날이었구나. 그는 모니터를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밖에서는 청소기가 지나가고 천장 불빛이 꺼졌다 켜졌습니다. 그는 의자에서 몸을 일으켜 복도로 나왔습니다. 창문 유리에 비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손가락으로 그 유리 위에 자기 얼굴을 따라 그리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난 대체 무얼 모르고 있었던 걸까? 한편 한은주는 집안에서 늦은 시각까지 전등을 켜둔 채 앉아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수아의 사진과 오래된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서 꺼낸 흑백 초음파 사진은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그 가장자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방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아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이제 숨길 이유가 없네요. 다음 날 오전 하늘은 흐렸습니다. 비가 그친 뒤 병원 마당의 벚꽃이 일부러라도 천천히 지는 듯 했습니다. 한은주는 출근복 위에 얇은 카디건을 걸쳤습니다. 병동문을 열 때마다 약품 냄새가 공기 속에 섞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손에 든 차트를 바라보며 잠시 멈췄습니다. 그때 뒤쪽에서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어제 퇴근도 안 하고 기록실에 계셨다면서요. 젊은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그냥 정리할 게 있어서요. 과장님이요. 밤새 서류 찾으시던데 혹시 선생님 이름 나왔던데요?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멈췄습니다. 제 이름이요? 네. 오래된 기록에서요. 무슨 출산 기록이라던데 모르겠어요. 그냥 들었어요. 그래요.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지만 입술 끝이 굳었습니다. 오후 회진이 끝나갈 무렵 병원 옥상으로 이어지는 비상문이 열렸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었고 멀리서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한은주가 난간 앞에 서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리고 두 손이 난간을 잡았습니다. 도시의 빛이 아래로 깔리고 사람들의 발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향해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당신도 알았겠죠? 바람이 대답 대신 스쳤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며 정민호가 올라왔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여기 있을 줄 알았어요. 그녀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왜 왔어요? 당신한테 말해야 할 게 있어서요. 다 알고도 뭐가 남았을까요? 그날 내가 그 아이를 안았어요. 그게 내 손이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가르고 지나갔습니다. 그날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당신은 그때 나한테 없었잖아요. 환자들 사이에 있었지. 그녀의 말이 짧게 끊겼습니다. 그래도 내가 알았으면 뭐라도 달라졌을까요? 우린 이미 끝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바람이 그 말끝을 떨리게 했습니다. 민호는 한 발 더 다가서며 난간 옆에 섰습니다. 이제라도 말할게요. 그 아이 우리 아이였죠.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당신이 받아낸 아이. 그날 울었어요. 당신도 나도. 그는 짧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울음이 지금까지 들려요. 옥상의 공기가 묘하게 따뜻해졌습니다. 하늘이 구름 사이로 조금 열렸고 노을빛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난간에서 손을 뗐습니다. 이제 이렇게 마주했으니 됐어요. 은주 씨. 그가 부르자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더는 묻지 말아요. 우리 아이는 잘 자랐어요. 그거면 됐어요. 두 사람은 옥상 가장자리에서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빛이 천천히 깜빡이고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이 들려왔습니다. 민호가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병원 기록 속에 끼워져 있던 초음파 사진이었습니다. 이거 내 책상에서 나왔어요. 그녀가 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손끝이 잠시 머물렀다가 사진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건 이제 당신 거예요. 내 몫은 다 했어요. 바람이 불어 사진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민호가 손으로 눌렀습니다. 그녀는 등을 돌리고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은주 씨. 그가 부르자 그녀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날 당신이 숨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이제 알겠어요. 그녀는 돌아보지 않은 채 짧게 대답했습니다. 알면 됐죠. 옥상 문이 닫히고 금속 소리가 잦아듭니다. 민호는 그 자리에서 한참 서 있었습니다. 노을빛이 유리벽에 반사되어 그의 얼굴을 덮었습니다. 손끝에 남은 사진의 모서리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그는 그 사진을 바라보다가 아주 천천히 접어서 가슴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래층 복도에서 한은주의 그림자가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엘리베이터 안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눈과 굳게 닫힌 입술. 그녀는 아주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끝난 게 아니라 이제야 돌아온 거네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위층의 노을빛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병원은 다시 평소처럼 조용했습니다. 단지 그날 밤 기록실 서랍 한켠에서 종이 한 장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누군가의 이름이 적힌 그 서류 위로 늦은 밤의 바람이 아주 부드럽게 흘러갔습니다. 작은 책상 위에 흰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봉투 끝에는 다른 흔적이, 종이 안쪽에는 오래된 잉크 자국이 남아 있었다. 한은주는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펜을 들었다. 밤 공기가 창문 틈새로 스며들며 커튼을 흔들었다. 탁자 위에는 분유병 하나와 접혀있는 수아의 내복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펜 끝을 종이 위에 올려놓았다.
민호 씨에게. 글씨가 서툴게 흔들렸다. 한 글자, 한 글자 적을 때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당신은 모르겠죠. 그날 내 품에 안긴 아이가 우리가 한때 함께 바라보던 꿈이었다는 걸. 그녀는 펜을 잠시 내려놓고 숨을 골랐다. 창문 너머로 버스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도시의 불빛이 벽에 반사되어 희미하게 흔들렸다. 나는 당신을 미워하면서도 그날만큼은 당신이 내 옆에 있었으면 했어요. 그래서 하늘이 장난을 친 걸까요? 당신의 손끝으로 내 아이가 세상에 나왔어요. 그녀는 글을 쓰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손바닥 아래로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다. 종이 위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져 잉크를 번지게 했다. 이름은 한미정이라고 했어요. 내 이름이지만 동시에 나 아닌 이름. 당신이 모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래야 아이를 지킬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녀는 잠시 멈춰 초음파 사진을 꺼냈다. 흑백의 점 하나를 손바닥에 언뜻 바라보다가 다시 펜을 들었다. 그날 당신이 내 이름을 부르던 목소리, 아직도 귓가에 남아있어요. 그 목소리가 두려워서 다시는 돌아볼 수 없었어요. 창문이 흔들리며 바람이 들어왔다. 커튼이 천천히 펄럭였다. 그녀는 종이를 접으려다 다시 펴고 또다시 글을 이어갔다. 언젠가 당신이 이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원망하지 않아요. 나는 그저 그 아이가 당신 닮아 웃는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한은주는 펜을 내려놓고 봉투를 접었다. 접힌 자국이 또렷하게 남았다. 그녀는 봉투를 조심스레 봉한 뒤 서랍 안에 넣었다. 서랍 안쪽에는 이미 여러 장의 편지가 겹겹이 쌓여 있었다. 보내지 못한 편지들, 읽히지 않을 문장들. 그녀는 서랍을 닫으려다 손을 멈췄다. 서랍 속에 손을 넣어 첫 번째 편지를 꺼냈다. 2000년 5월 2일. 날짜가 적혀 있었다. 편지지를 펼치자 비슷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민호 씨, 오늘은 아이가 처음 웃었어요. 민호 씨, 아이가 당신 눈을 닮았어요. 그녀는 편지를 하나씩 펼쳤다가 다시 접었다. 종이 끝이 손끝에 닿을 때마다 심장이 눌려왔다. 모든 편지를 다시 서랍 속에 넣은 뒤 문을 닫았다. 딸깍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밤하늘 아래 불빛이 점점 꺼지고 있었다. 조용한 거리에서 오토바이 한 대가 지나가며 바람을 일으켰다. 그녀는 창문을 닫고 등을 돌렸다. 방 안 공기가 식어 있었지만 손끝에는 아직 따뜻함이 남아 있었다. 탁자 위로 남은 편지 한 장. 그녀는 그 종이를 들어 바라보았다. 마지막 문장을 고쳐 썼다. 그때도 지금도 당신은 좋은 의사였어요.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봉투를 불빛 아래로 가져갔다. 불꽃이 봉투 모서리를 스쳤다. 종이가 천천히 말려들며 타들어갔다. 그녀는 눈을 감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불빛이 사라지고 그 흐름이 공중으로 피어올랐다. 잠시 후 방 안이 고요해졌다. 그녀는 창문을 열고 바람을 들였다. 불타고 남은 재가 탁자 위로 흩날렸다. 그녀는 그 재를 손바닥으로 모으듯 쓸어 담았다. 이젠 괜찮아요. 그 말은 아주 낮게, 그러나 분명히 흘러나왔다. 불빛이 완전히 사라지고 방 안에는 그림자만 남았다. 그녀는 조용히 등을 돌려 아이가 잠든 쪽으로 걸었다. 이불 끝이 살짝 들썩였고 아이의 숨결이 규칙적으로 이어졌다. 그녀는 이불을 고쳐 덮어주며 속삭였다. 그 사람은 몰라도 돼. 넌 나만 기억하면 돼. 그녀는 다시 의자에 앉았다. 창문 틈으로 새벽빛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다. 탁자 위에 남은 펜이 반짝였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그녀의 눈가에는 따뜻한 빛이 머물렀다. 그렇게 한은주는 보내지 못한 편지들과 함께 또 하나의 밤을 지워냈다.
비가 그친 뒤의 공기는 유리처럼 맑았다. 병원 마당에 벚꽃잎이 젖은 길 위에 흩어져 있었다. 한은주는 출근길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을 바라봤다. 얼굴빛은 차분했지만 눈가엔 잠을 설친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마스크를 썼다. 오늘만큼은 흔들리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산부인과 복도에 들어서자 간호사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다. 한 선생님, 오늘 외래 환자 많으세요. 그래요? 오전엔 여기 정리부터 하고 갈게요. 그녀는 늘 그렇듯 담담했다. 하지만 한쪽 손끝이 서류 위에서 살짝 떨렸다. 정민호는 진료실 안에서 환자를 마주하고 있었다. 문틈으로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낮고 부드러운 어조, 한때 그녀가 매일 듣던 음성.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발걸음을 멈췄다. 이제 다 됐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 짧은 문장에 그녀의 가슴이 조용히 쿵 하고 내려앉았다. 진료실 문이 열리자 민호가 고개를 들었다. 한 선생님, 잠시 시간 괜찮으세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들어갔다. 진료실 안공기는 냉정할 만큼 정돈되어 있었다. 탁자 위엔 아이 초음파 사진이 놓여 있었고 커튼 사이로 햇살이 비쳐들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슨 일이신가요? 예전 조산원 기록 말입니다. 제가 확인해 봤어요. 원본은 아직 보관 중이더군요. 그녀는 잠시 숨을 멈췄다. 그걸 왜요? 그날의 모든 기록이 남아있더군요. 심지어 아이 이름도요. 그녀의 시선이 사진 위에 머물렀다. 작은 초음파 속의 생명, 그리고 여아수아라는 글씨. 그녀는 입술을 다물었다. 민호가 조용히 말을 이었다. 내가 그 아이를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어요. 공기가 무겁게 멎었다. 그녀는 눈을 내리깔았다. 그럴 필요 없어요. 잘 지냈으니까요. 그게 전부예요? 네, 전부예요. 은주 씨. 그녀는 손으로 의자 팔걸이를 꽉 쥐었다. 그가 이름을 부를 때마다 마음 한쪽이 깨지는 듯했다. 당신은 내 아이를 혼자 키웠어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나한테는 그럴 기회조차 없었어요. 기회요? 그때 당신은 나보다 일에 더 열중했잖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다. 당신은 언제나 환자 곁에 있었어요. 근데 정작 당신 옆에 있던 나는 어디 있었을까요?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게 후회돼요. 정말로.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일어섰다. 후회로 바뀔 일은 아니에요. 이미 지나갔어요. 그녀가 문을 향해 걸을 때 민호가 말했다. 그럼 나중에 수아가 나를 찾으면 그땐 말해줄 건가요? 그녀의 발걸음이 멈췄다. 짧은 침묵 끝에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 아이가 원하면요. 내가 아니라 그 아이가. 그리고 문을 열었다. 복도 밖으로 나오자 햇빛이 눈부시게 쏟아졌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숨을 들이쉬는 동안 그동안 묻어둔 기억들이 한꺼번에 떠올랐다. 첫 심장 소리, 분만실의 울음, 그날 새벽의 비. 모든 장면이 눈앞에서 스쳐갔다. 그녀는 휴게실로 향했다. 창문을 열자 바람이 커튼을 밀고 들어왔다. 그녀는 자리에서 도시락을 꺼내며 창밖을 바라봤다. 멀리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다. 그 소리가 유리창을 넘어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녀는 손끝으로 젓가락을 쥐며 작게 웃었다. 그 아이도 저렇게 자랐겠죠. 잠시 후 휴대폰이 진동했다. 수아, 오늘 저녁밥 같이 먹자. 문자 위에 적힌 이름을 본 순간 그녀의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그녀는 짧게 답장을 보냈다. 그래, 엄마가 일찍 끝낼게. 그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잠시 창밖을 바라봤다. 바람에 벚꽃잎이 흩날리고 병원 벽에 부딪혀 다시 흘러내렸다.
그녀는 손끝으로 벚꽃 그림자를 따라 그렸다. 그래, 이제 됐어요. 하지만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정민호가 걸어오고 있었다. 그녀는 창문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는 문가에서 멈춰섰다. 오늘 저녁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퇴근 후에요. 그는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요. 그가 돌아서자 그녀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손끝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창문 너머로 하늘이 붉게 물들어갔다.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아직 닫히지 않았네요. 그 문. 빛이 서서히 사라지고 병원 복도에 불이 하나둘 켜졌다. 그녀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며 벽을 스쳤다. 그 그림자는 복도 끝으로 천천히 걸어가다 마치 문턱 앞에서 멈춘 사람처럼 멈췄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낮은 숨결로 잊은 듯한 이름을 다시 한번 부르듯 중얼거렸다. 민호 씨. 그 순간 멀리서 병원 방송이 울렸다. 응급분만 산부인과 삼실 준비 바랍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복도 끝에 불빛이 깜빡였다. 그리고 그 불빛 속으로 한 여자가 다시 천천히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응급 호출이 울린 지 몇 분 되지 않아 병원은 소란스러워졌다. 복도마다 빠른 발소리가 이어졌고 카트 바퀴가 바닥을 긁으며 움직였다. 산부인과 삼실 문 앞에는 이미 간호사 2명이 서 있었다. 한은주는 손목의 시계를 확인하고 빠르게 소독 장갑을 꼈다. 혈압 130에 85, 맥박 90이에요. 호흡 불안정합니다. 젊은 간호사의 목소리가 떨렸다. 진통 간격은 3분 간격입니다. 산모 보호자는 없습니다. 혼자 왔어요. 그녀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분만실 문이 닫히자 공기가 급격히 달라졌다. 천장 위에 수술등이 켜지고 하얀 빛이 방 안을 덮었다. 기계음이 일정한 간격으로 울리고 산모의 짧은 숨소리가 이어졌다. 은주 선생님, 과장님 오십니다. 그 말과 함께 문이 열렸다. 정민호가 들어왔다. 그는 손소독을 마치며 짧게 말했다. 진행 상황? 3분 간격입니다. 아직 조금 남았습니다. 좋아요. 바로 준비하죠.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움직였다. 오랜 시간 몸에 밴 호흡처럼 서로의 동선을 알고 있었다. 그녀가 기구를 건네면 그는 손끝으로 받았다. 그가 지시하면 그녀는 정확히 반박자 앞서 움직였다. 짧은 시선 교환, 그리고 다시 집중. 그들의 대화는 말보다 익숙한 리듬으로 이어졌다. 진통이 짙어지고 산모가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었다. 정민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아요. 조금만 더 참아요. 숨 크게 들이쉬세요. 그녀는 수건으로 산모의 땀을 닦았다.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두 사람의 목소리가 자연스레 겹쳤다. 그 짧은 조화가 마치 오래된 기억의 잔향처럼 공기 속에 퍼졌다. 자, 준비됐습니다. 은주 선생님, 압박 도와주세요. 그녀는 자리로 이동해 손을 맞췄다. 지금이요. 그 순간 방 안이 정지된 듯 고요해졌다. 짧은 침묵 뒤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터졌다. 작고 맑은 아기의 울음이었다.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아이 쪽으로 향했다. 정민우는 장갑 낀 손으로 아기를 받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다. 빛이 아기의 피부에 닿자 새 생명의 울음이 더욱 커졌다. 그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건강합니다. 그녀는 미소도 없이 그 말을 조용히 들었다. 그러나 그 순간 그의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조산사가 아기를 감싸 안고 산모에게 건넸다. 방 안의 긴장이 서서히 풀렸다. 기계음이 점점 잦아들었다. 그녀는 장갑을 벗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런 건
익숙하면서도 낯설죠.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생각이 났어요. 그녀는 손을 멈췄다. 그날 이렇게 아이를 봤던 당신 모습이요. 손끝이 떨리면서도 누구보다 담담했죠.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이 잠시 그녀의 얼굴을 스쳤다. 그녀의 눈빛은 조용하고 단단했다. 민호는 장갑을 벗어버리고 조용히 말했다. 이제 알겠어요. 당신이 왜 그랬는지. 그녀는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해주지 않아도 돼요. 그게 아니라 나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그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대답했다. 용서 같은 말, 우리 사이엔 어울리지 않아요. 그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뒷정리를 하며 조용히 말을 이었다. 그날 태어난 아이가 내 삶을 바꿔놨어요. 그 애 없었으면 나는 버텨내지 못했을 거예요. 그의 손이 무릎 위에서 움찔했다. 그의 이름 수아라고 했죠? 그녀는 놀란 듯 그를 바라봤다. 기록을 봤어요. 어쩌면 나도 알 자격이 있잖아요.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그애 지금 23이에요. 건강하고 밝아요. 그의 입가에 아주 미세한 미소가 번졌다. 그럼 됐어요. 그녀는 짧게 대답했다. 네. 그럼 됐죠. 그 순간 새로 태어난 아이가 다시 울음을 터뜨렸다. 그 울음이 천장을 울리고 두 사람의 숨결 사이로 번졌다. 민호는 그 울음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수건을 정리했다. 분만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들어왔다. 산모 안정됐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문 쪽으로 향했다. 민호가 그 뒤를 따라 한 발자국 움직였다. 은주 씨. 그녀가 멈춰섰다. 그 아이가 나중에 내 이름을 물으면 뭐라고 말할 건가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당신이 자기 첫 울음을 받아준 사람이라고요. 문이 닫히자 분만실 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민호는 그 자리에 서서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조명 아래서 그의 그림자가 길게 바닥을 스쳤다. 그는 그 자리에 오래 서 있었다. 그리고 마치 오래된 기억의 한 조각이 현실로 돌아온 듯 그의 눈가에서 빛이 번졌다. 분만실 밖 한은주는 복도를 걸으며 눈을 감았다. 바람이 지나갔고 어딘가에서 아기 울음이 다시 들려왔다. 그녀는 아주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됐어요, 정말. 그녀의 발소리가 병원 복도 끝까지 이어졌다. 길고 고요한 그 여운이 마치 20해 전 그날의 울음처럼 공기 속에 천천히 남아 있었다. 병원 마당의 벚꽃이 거의 다 져 있었다. 바닥에는 흩어진 꽃잎이 비에 젖어 눌어붙어 있었다. 그 위를 조심스레 밟으며 한은주는 걸었다. 손에는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다. 퇴직 신청서. 날짜는 4월 17일이었다. 그녀는 그 숫자를 가만히 바라보다 입술을 다물었다. 병원 정문 앞에서 정민호가 서 있었다. 그는 새벽 근무를 마친 듯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오래전보다 부드러워져 있었다. 오늘이 마지막인가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20회를 돌고 돌아 결국 여기까지 왔네요. 그의 시선이 손에 든 서리로 향했다. 그래도 이 날짜를 고른 이유가 있죠? 그녀는 짧게 웃었다. 이제는 좋은 날로 기억하고 싶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녀는 병원 울타리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작은 벚나무 한 그루가 막 새순을 틔우고 있었다. 그날도 이런 봄이었죠. 그가 낮게 말했다. 그날 당신이 아이를 안았던 봄. 그녀는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오늘 그 아이가 대학 졸업했어요. 그의 얼굴이 놀라움으로 흔들렸다. 수아가? 의대 졸업이요. 당신과 같은 길로 갔네요. 민호는 잠시 말을 잃었다. 햇빛이 유리벽을 타고 그의 얼굴 위로 흘렀다.
혹시 그녀는 알고 있나요? 당신이 누군지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아니요. 아직은 아니에요. 언젠가 그 아이가 직접 묻겠죠. 그럼 뭐라고 대답할 건가요? 그때는 당신이 아이를 세상에 안겨준 사람이라고 할게요. 둘은 잠시 마주 서 있었다. 멀리서 출근하는 사람들의 발소리, 구급차의 사이렌, 그리고 바람에 흩날리는 벚꽃 소리만 들렸다. 그녀가 먼저 고개를 숙였다. 이제 진짜 끝이네요. 끝이라기보다 긴 시간의 쉼표겠죠. 그는 그 말에 살짝 웃었다. 그녀는 병원을 마지막으로 한번 돌아봤다. 창문마다 봄빛이 흩어지고 분만실 쪽 복도에 노을이 깔려 있었다. 그곳은 여전히 새 생명이 울음을 터뜨리는 곳이었다. 그녀는 낮게 말했다. 이제 여긴 제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도 당신이 만든 시간들은 여전히 남아있죠. 그의 말에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녀는 가방에서 흰 봉투 하나를 꺼내 그에게 내밀었다. 이거 당신 책상에서 찾았어요. 그는 봉투를 받아 조심스레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조산원에서 촬영된 사진, 아이를 품에 안고 울고 있는 한 여자의 옆모습. 사진 가장자리에 적힌 글씨가 희미했다. 2000년 4월 17일 한미정. 그는 손끝으로 그 글자를 따라 썼다. 이걸 아직 가지고 있었네요. 그날을 잊고 싶지 않았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한 걸음 물러섰다. 이제 이건 당신 거예요. 그는 사진을 품에 넣으며 조용히 말했다. 은주 씨.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네. 그날 고맙습니다. 그녀는 짧게 웃으며 대답했다. 저도요. 그날 살아있어서. 바람이 불었다. 벚꽃잎 몇 장이 그들 사이를 지나가며 흩날렸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살짝 흔들렸고 그는 그 모습을 잠시 눈으로 담았다. 한은주는 마지막 인사를 대신하듯 고개를 숙였다. 건강하세요, 과장님. 은주 씨도요. 그녀는 천천히 병원 계단을 내려갔다. 햇살이 계단마다 길게 드리워졌다. 바닥에 떨어진 꽃잎 하나가 그녀의 구두 끝에 붙었다가 바람을 타고 다시 떠올랐다. 병원 정문을 나서자 그녀는 휴대폰을 열었다. 수아 도착했어요. 사진 보내드릴게요. 문자 아래에는 학사모를 쓴 젊은 여자의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그녀는 화면을 확대하며 손끝으로 얼굴을 따라 그렸다. 아빠 눈을 닮았네. 그녀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다. 눈가가 살짝 젖었지만 입꼬리는 분명히 웃고 있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닫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퍼지고 있었다. 그 빛이 얼굴 위에 닿았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긴 시간의 무게가 천천히 풀리듯 그녀의 어깨가 조금 내려앉았다. 멀리서 정민호가 병원 현관 앞에 서 있었다.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손을 들어 올렸다. 그녀도 고개를 숙이며 답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지만 그 짧은 제스처 하나로 모든 게 전해졌다. 그녀는 걸음을 옮겼다. 봄바람이 불며 그녀의 머리칼을 스쳤다. 길가의 벚꽃나무들이 마지막 꽃비를 흩날리고 있었다. 그녀는 그 속을 천천히 걸었다. 빛이 머리 위로 쏟아졌고 그 안에서 그녀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그녀는 속삭이듯 말했다. 이제야 봄이 왔네요. 그 말이 끝나자 멀리서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 울음이 바람을 타고 퍼졌다. 그리고 그 소리 속에서 그녀의 눈가가 조용히 젖었다. 벚꽃잎이 흩날리는 그 길 위에서 한은주는 마침내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오래된 슬픔을 품은 채 새로운 계절의 빛을 받아 반짝였다. 이 이야기가 가슴에 남는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누군가의 인생이 당신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